안녕하세요. 정용재의 영어 독서입니다. 오늘은 저희 책 정용재의 영어 독서에도 소개가 된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문제점이 바로 영어 전문가들의 잘못된 시각에서 비롯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잘못된 시각은 영어를 쓰는 환경을 영어 전문가들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나 필리핀처럼 모국어 수준으로 영어를 쓰는 환경을 ESL, 대한민국처럼 영어를 외국어로서 배우는 환경을 EFL이라고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환경을 두 가지로 구분한 다음에 공부 방법도 환경에 따라서 달라야 한다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핀란드나 필리핀처럼 영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쓰는 나라에서는 언어로서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영어 듣기가 먼저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일상생활에서 영어 소리를 듣기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글자부터 배우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영어 교육은 이 말에 따라서 소리보다는 문자 교육을 시키는 영어 교육이 대한민국에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를 쓴 환경과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과 공부 방법을 연계해서 구분하고 있는 영어 전문가들에게 뿅망치를 날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에 따라서 공부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어로서 공부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이 ESL인지 EFL인지 상관없이 소리 또는 영어 듣기로 영어를 공부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읽고 쓰고 시험 보는 영어를 목표로 하는 영어 공부라면 영어를 쓰는 환경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문자 공부로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를 쓰는 환경과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은 본인이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로서 영어를 배우고 싶으면 영어 듣기를, 그렇지 않고 학교 영어 아니면 학습 영어로 하고 싶다면 문자 영어로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를 드는 것이 있습니다. 추성훈 씨가 추사랑에게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예를 듭니다. 추성훈 씨는 일본에 있으면서 자녀인 추사랑에게 한국어 교육을 시킵니다. 추사랑 입장에서는 모국어는 일본어이고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입장입니다. 추사랑은 한국어를 쓰지 않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소리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그 아이는 영어를 쓰지 않는 한국이라고 하는 환경에 있지만 아버지가 미국인으로서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님이 추성훈 씨는 한국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 아버지는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우리는 영어를 배울 때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적인 환경, 아니면 내 주위의 환경, 영어를 쓰는 환경이냐, 내 주위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영어를 쓰는 환경이냐, 아주 크게 봤습니다. 그렇지만
영어를 공부할 때는 그렇게 큰 환경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최소 단위는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입니다. 언어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우리나라가 영어를 쓰느냐 안 쓰느냐는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언어로서 영어를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목표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영어를 많이 쓰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도 언어로서 자녀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아빠표, 엄마표 영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까 예를 들은 추성훈 씨나 아니면 미국 아버지인 경우에는 그 해당 언어를 잘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해당 언어를 부모가 잘하고 있다면 자녀를 가르칠 때 훨씬 더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를 전혀 모르는 부모님일지라도 아이에게 언어로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보통은 자녀에게 영어 교육을 할 때 영어 말하기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말하기가 안 되는데 그 말하기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를 언어로서 가르칠 때 언어로서의 영어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듣기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말하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모님이 영어를 잘한다면 말하기, 듣기와 말하기 두 가지를 다 가르치겠다는 욕심을 내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영어 말하기를 할 수 없다면 최소한 영어 듣기를 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영어 듣기만큼은 영어 ABC들을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 굿모닝 이 한마디만 할 수 있는 부모님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영어 듣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집안에서 아이가 영어 소리에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노력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이 내가 영어를 가르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영어 소리를 아이가 많이 듣도록 영상물이든지 오디오든지 뭐든지 간에 많이 듣도록만 해주시면 돼요. 눌러주시고 틀어주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영어로 말해주시면 좋지만 아니면 말하기까지는 아니지만 책을 읽을 정도는 된다. 그러면 책을 읽어주셔도 됩니다. 부모님이 읽어주시고 아니면 부모님이 녹음해서 그거를 들려주시던가 아니면 TV에서 나오는 영어 소리 그 다음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 유튜브 뭐 영화 애니메이션 뉴스 이런 영어 소리 다양한 영어 소리를 아이가 많이 듣도록만 해주시면 엄마표 아빠표 언어로서 배우는 영어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영어 소리를 들어서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진짜 오리지널, 진짜 원어민의 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말하기입니다. 부모님이 말하기를 할 수 있어서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스스로 다양한 영어 소리에 노출되면서 본인 스스로가 영어 말하기 실력을 쌓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장시간 영어 교육, 언어로서 배우는 영어 교육에 대해서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방법을 목표에 따라서 정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 그 다음에 내 주변 크게 환경을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이란 환경이 있고 거기서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이가 영어 듣기를 할 수 있도록 소리 노출을 많이 시켜주시면 그 아이는 스스로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영어 환경을 두 가지로 나눠서 그 환경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영어 전문가 분들에게 저는 뿅망치를 날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환경 탓을 하지 마시고 목표를 달리해서 원하시는 목적을 꼭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